이런 강의 여러분 왜 안 듣습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들으셨습니까? 선생님 진짜로 한번 듣고 싶어졌는데요 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강의 필기 노트 여러분들에게 필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틀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물론 브랭크 노트도 제가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찾아서 가능하면 칼라로 프린팅 하시면 더 좋아요. 칼라로 프린팅 하시면 60장만 가지고 책도 사지 마. 책도 사지 마. 그냥 요 강의 노트에다가 기출문제 출력한 거 한 3회분에서 5회분 정도 풀고 가시면 1급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의 여러분 왜 안 듣습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디서 하냐고? 요렇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 걸 찾으면 되는데 요걸 좀 아직까지는 제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찾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유성환 한국사 뭐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찾으셔도 되겠지만 좀 힘드시면 제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어디 여기요. 요거 클릭하시면 요거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쪽에 가시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 뭐 세계사 강의 여러 관련된 것들, 한국사 강의 여러 관련된 것들, 또 역사 여행들, 탐방 뭐 이런 것도 다 올려놨으니까 우리 재밌게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바로 1강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거 오면 언제나 한 문제 맞추도록 제가 30분 정도 수업할 텐데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공부했던 것이나 우리는 언제나 참 놀랍게도 시험이 끝나면 다 까먹죠.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잘 생각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해드렸다고 여기를 통으로 다 이걸 억지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여러분 역사 공부들 잘못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 핵심 단어들이 있어. 여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구석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구석기는요 70만 년 전이에요. 이런 숫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사회 생활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핵심 단어는요 뭐니 해도 이동이에요. 여기만 기억해. 요 한 단어만 기억해. 구석기는 이동이야. 이동해. 이동하나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줘야 되겠죠. 혼자 가는 것보단 같이 가는 게 낫잖아. 말벗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동이야. 요것만 기억해요. 이거에서 다 파생돼. 어떻게? 자, 이동생활 하다 보니까 무리 생활했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동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저기 뭐 작은 토끼 같은 거 지나가요. 돌 던져서 잡아 먹어야 되겠죠. 열매가 있네. 따 먹어야 되겠죠. 채집, 사냥 채집이에요. 이동하다 보니까 가능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동하다 보니까 뭐 누가 계급이 어딨어요? 이동하는데 평등 사회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핵심 단어 뭐라고요?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단어 이동이에요. 자, 이동하다 보니까 아까 그 막 토끼 지나가던 거 잡아먹던 거 있었죠. 던져서. 근데 돌이 깨졌네? 봤더니 좀 뭔가 뚫을 게 필요하고 뭘 이랬는데 뾰족한 모양으로 깨졌어. 즉 몸돌에서 떼어진 형태의 석기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뗀석기라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지나가는 이 동물들 잡았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주먹도끼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먹 모양으로 잡아서 찍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구석기가 나온다면. 주먹도끼.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자, 주먹도끼고 밀개. 약간 요 형태로 해갖고 뭐 가축에 있는 그 동물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듬었던 밀개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좀 이러면 이게 꽤 긴 시간입니다. 70만 년 전이죠. 그러면 초기 구석기도 엄밀히 따지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먹도끼는 계속 쓰였지. 근데 문제는 이걸로 뭐 토끼 같은 건 잡을 수 있지. 곰은 어떻게 할 거야? 곰 만만치 않잖아요. 곰은 어떻게? 사람들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거예요. 요게 쓴배지, 쓴배. 요 부분이. 이게 뭐냐면 창처럼 여러한 부분을 만들어서요. 여기 빼쭉한 부분을 여기를 좀 빼쭉하게 해놓고요. 요렇게 빼쭉하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뭘 연결한 겁니까? 긴 창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를 묶어주면 되겠죠? 요 부분이 쓴배예요. 쓴배예요. 쓴배로 쭉 연결한 다음에 이걸로 찌르면 곰도 한번 해볼만 하겠죠? 이거야. 이건 상당히 구석개성 후게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웬만하면 잘 안 묻습니다. 제일 많이 묻는 건 뭐? 주먹도끼. 주먹도끼. 누가 봐도 주먹도끼 구석기 느낌 나지요. 봐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우리 지금 뭐 공부했습니까? 구석기. 구석기 핵심 단어 뭐요? 이동. 이동하다 보니까 사냥하고 채집했었고요.
또 사냥하면서 떼어준 이 도구 가지고 하나 만들었었죠? 주먹도끼.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오면서 쓴배 찌르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이동하다 보니까. 아유, 좀 집도 짓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는 안 맞으면 안 돼. 비는 맞으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비 안 맞는 천연의 장소,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살든가. 근데 동굴은 좀 그래. 그럼 집을 좀 짓긴 져야 되겠어. 열심히 져야 돼요? 막 져야 돼요? 막 져도 되지. 왜? 조만간 뭐 할 거니까? 구석기 땐 이동할 거니까. 그 집이 뭐야? 막집이지. 공부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구석기, 예, 이동해요. 대표적인 게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연천전곡리. 연천전곡리. 이 연천전곡리에 하면 이게 기억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미국인인데요. 70년대 말에 그렉 보웬이라는 당시에 이 주한 미군이었는데 연천의 전곡리를 이렇게 그 이후엔 아내가 된 당시 한국인 당시 여자친구랑 산책 중이었나 봐요. 근데 돌멩이 하나가 딱 발견이 됐는데 우리 같으면 잘 몰라보죠. 뭐야? 이러고 했을 텐데 이게 커피를 타 먹으려고요. 이게 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거 뭐지? 딱 봤는데 깨달은 거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인도까지만 양날 형태의 그 도구가 있다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너네 동양권, 아시안권은 좀 없었지? 라고 하면서 약간 그 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 고고학을 공부하다가 돈이 좀 부족해서 군대를 왔던 인물이래요. 근데 그는 그 눈에 보였던 거죠. 대박! 아니네! 아시아권에도 똑같은 형태의 도구가 있네! 라는 것을 증명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구석기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연천전곡리야. 연천전곡리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 석장리라는 데도 가끔 물어보는데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공주 석장리. 공주 석장리의 특징은 구석기가 층별로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건 더 오래됐겠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층이 있고 그 위에 층이 있고 층별로 여러 층이 돼 있어서 이것을 뭐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주 석장리께 뭐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유명한 건 연천전곡리입니다. 그리고 청원에 가면 두루봉 동굴이 있습니다. 이 두루봉 동굴은요 바로 이렇게 흥수아이. 왜 흥수아이일까요? 이러한 걸 발견했는데 이분 이름이 흥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때 죽으신 분. 요거 발견하신 분이 김흥수 씨예요. 그래서 김흥수 씨가 발견한 아이다. 그래서 요것을 요구를 흥수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보단 더 중요한 게 막집 동굴이에요. 하나 정도 기억한다면 이 중에선 연천전곡리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신석기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중석기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선 거의 안 물어보는데 그 한국사 교과서에는 살짝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적인 단계를 우리가 흔히 중석기라고 하는데요. 이때쯤 해수면이 상승됐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간석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었고, 이음도구, 아까 그 쓴배 찌르기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뭐 톱이라든가 화살, 작살.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깊게 물어보진 않아요. 자, 구석기의 라이벌, 뭐 시험으로만 따지자면 양대산맥이죠. 그 다음 게 바로 신석기입니다. BC 8000년경,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0년 전이 되겠죠. 지금 이제 2000년 되니까요. 이때의 핵심, 그 전까지의 단어는 이동이었죠. 맞습니다. 이동 생활에서 신석기 오면서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정착입니다. 착착착, 정착. 언제요? 신석기 때. 이건 너무 중요해요. 신석기의 가장 핵심 단어야. 정착에서 다 파생돼. 정착. 이제 이동하다가 머무른 거야. 자, 정착했어. 자, 정착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누가 뭐 떠먹여줄 거 아니잖아요. 뭐 누가 만든 거 갖다 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경을 해야 되겠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우린 이러한 농경의 시작을 다른 말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때 생산됐었던 곡물은요, 쌀이 아니에요. 즉 조나 피나 수수예요. 즉 뭐라고요? 쌀이 아니다. 벼농사가 아니었다. 우리 한반도에서 벼농사는 청동기 때부터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뿐만 아니라 이때도 이제 평등 사회였었고, 외부에 자신들의 부족이 아니라 다른 부족들과 결혼하는 조계용 풍속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웬만하면 잘 안 물어봐요. 자, 이러한 모습에서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농경을 시작한다라는 건 이제 생산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생산물을
저장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 이게 등장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 한능검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바로 빗살무늬 톡입니다. 빗살 모양이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렇게 빗살무늬예요.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셔서요.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몇몇 친구들이 막 물어봐. 선생님, 밑에가 뾰족한데, 이렇게 뾰족한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요? 이때는 다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이제 모래 같은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 데 이제 딱 박아놓고 사용하는 형태였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 이제 신석기 때 핵심이 뭐라고요? 정착했다며요. 정착했으면 그 전에 이동할 때 구석기와는 다른 뭔가 정착하면서 좀 다른 패턴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예전에는 막 던져가지고 빼쭉한 걸 사용하곤 했었는데 이게 그 뗀석기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뭐 깼는데 이게 좀 다른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겉에선 안 보이지만 이게 충격을 가하면서 떼어내는 형태의 석기였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좀 약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금도 갔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착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갈아서 빼쭉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만들 수 있었겠죠? 우린 그것을 간석기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많이 물어봅니다. 자, 이 간석기로는 농기구가 많이 사용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도 했었고요. 특히 갈돌, 갈돌, 그 다음에 갈판. 갈판에 놓고 그 다음에 갈돌을 갈았겠죠. 그러한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갈돌, 갈판 이런 것들 나오면 가장 신석기 때 대표적인 것들이다.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근데 이동할 땐 몰랐어. 그냥 막 이동해. 막 그냥 막 보면 막 이렇게 막 그냥 다녀. 몰랐어. 옷을 입던 안 입던. 근데 이제 정착했잖아. 시간이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쟤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잘 안 입고 있어. 구석기 때 사람들이 잘 입었겠습니까? 좀 어때요? 좀 보기 좀 민망하잖아. 막 좀 안 본 눈 삽니다. 막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뭔가 가리는 형태라도 좀 수공업이 일어나야 되겠다. 옷 비스무리한 거라도 좀 만들어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이 당시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것을 우리는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공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금 수공업과는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원시적인 단계의 수공업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게 뼈 바늘. 동물 뼈로 빼쭉한 부분에다가 바늘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뼈 바늘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신석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락바퀴, 가락바퀴가 되겠습니다. 가락바퀴가 뭐냐고요? 이거예요. 이렇게. 바퀴 모양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삼나무 같은 걸 꼽아가지고요.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 돌리는 것이죠. 즉, 가락바퀴 하면 뭐가 생산된 거예요? 실이 생산된 것이죠. 이러한 실이 나오게 되면 요걸 반대면으로 이렇게도 맞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천이라고 합니다. 옷감이죠. 이것으로 자르든지 붙이든지 뭐 해갖고 무엇을 옷처럼 만들어 입으면 되는 것이죠. 되셨죠? 어쨌든 가락바퀴는 뭘 생산하는 것이다? 실을 생산하는 것이다. 요것은 뭐의 일종이기도 하다? 원시적 수공업 나오면 바로 가락바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으로도 가끔 물어보니까 요것도 살짝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은 정착했다며요. 그럼 뭔가 집다운 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땅을 어느 정도 파서 만드는 움집이란 걸 만들기 했습니다. 요렇게. 좋아요. 땅을 어느 정도 파서요. 가운데는 불도 피고요. 이렇게 집도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보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는 원형이었습니다. 원형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사실 원형이 우리가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좋긴 한데요. 생활하려면 힘들어.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막 자다가 막 발 디고 막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렇게 사각형인 것 같지만 약간 내면이 둥근 형태의 모습도 이렇게 나오곤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석기 시대 움집 모양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들의 주된 주거 특징은요. 강가나 바닷가에 일반적으로 생활을 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제일 유명한 게 서울 암사동. 서울 암사동이 신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제주도 한경이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근데 사실은 뭐 요까지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이걸 루만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이걸 가끔 뭐 선지에서 물어보긴 하지만 그러면 다른 걸 찾을 겁니다. 뭐 갈돌, 갈판, 간석기, 뭐 그 빗살무늬, 토기. 엄밀하게 따지면 토기도 뭐 이른 민무늬 토기 막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원래 민무늬가 청동기 때인데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해서 이른 민무늬 토기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찾는 문제는 안 나와요. 다른 거에서 분명히 신석기 찾아갈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게 바로 암사동 유적이죠. 기회 되시면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동삼동도 있어요. 동삼동 패총이라고 하죠. 이게 조개 더미를 조개 껍질의 더미를 패총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산 동삼동에 있다라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때부터는 농사 짓는다며요. 지금 2000년대인 지금도 비 몇 달 안 와버리면 농사 다 망합니다. 이때는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원시신앙이 나타났죠. 하늘에 비는 거예요. 제발 비 좀 줘. 이런 형태가 나타났었고요. 대표적인 게 토테미죠. 동식물 숭배. 보통 우리는 이제 다음 강부터 우리 뭐 배울 거냐면 고조선 배울 거거든요. 고조선 배우면 곰과 호랭이가 인간 되겠다고 와갔는데 또 그 잔인한 사람이 뭐 줘요? 쑥과 마늘 주면서 너네 한번 버텨볼래? 이러잖아요. 우악 토하면서 바로 그가 이 웅녀가 된 곰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 토테미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하면서 그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근데 사실은 토테미즘은요 동식물 숭배입니다.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뭐 동물 숭배 내지는 동식물 숭배도 있었고요. 애니미즘. 모든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 애니미즘을 종종 몇몇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은 애니몰로 알고 있어요. 애니몰 아닙니다. anyway, anytime 할 때 그 any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정령. 그 다음에 샤머니즘. 주술사의 존재가 바로 이 샤머니즘 아니겠습니까? 그 주술사가 바로 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중학교 때 그 동네 다니다 보면 포스터 중에 지금 아마 너무 오래되신 배우라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을 텐데 샤론 스톤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뭐 원초적 본능이라는 엄청나게 좀 유명한 드라마도 있었는데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샤론 스톤은 무당이다. 이랬더니 지금까지 안 까먹고 있어요. 좋으신 분들은 쓰시고 아니면 샤론 스톤이 너무 기억이 안 나시면 그 맘마미아 나왔었던 아만다 사이프리드 아시죠? 사이프리드는 무당이다. 이랬더니 전 안 까먹더라고요. 워낙 유치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조상신 숭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칠해거리. 칠해거리는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액세서리예요. 뭐 짐승뼈라든가 이빨 뭐 이런 것들을 무장하는 것이고 무장이라 보기보다 꾸미는 것이고요. 뭐 조개 예술품이라고 해서 조개 껍데기 가면 뭐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청동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는 BC 한 2000년경부터 한 1500년경부터 BC 2000에서 BC 1500년경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청동기다라고 하고요. 핵심 포인트 바로 벼농사예요.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벼농사의 핵심은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부양할 수 있어요. 이걸 뭐 지리학적으로 뭐 인구 비양, 뭐 부양력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다른 잡곡 하는 것보다 다른 잡곡 키우면 뭐 50명밖에 못 사는 걸 벼농사가 어느 정도 되면 한 100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 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한 50명 있는데 50명 정도가 생산됐다라면 이제는 한 50명 있는데 100명 정도의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이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 50 정도의 양이라는 건 잉여. 내가 다 먹고 나서 즉 소비하고 남아있는 생산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좀 기분 파거든요. 막 수업하다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학교 매점이 있으니까 반장 일어나. 너네 반 수업 오늘 마음에 들었어. 열심히 해. 다음부터 열심히 해. 너네 반 몇 명이야? 저 30명인데요. 매점 가서 내 이름 대고 빵 우유 30개 갖다가 너네 다 먹어. 딱 가요. 그럼 전 뭐가 돼요? 완전 가시되지, 막 갓성한데. 와, 야, 대단하시지 않냐? 막 놀라운 강의력에 저는 신이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야, 이반, 너네 몇 명이야? 30명이요. 너네는 너무 마음에 들어. 30명? 너네 40개씩 갖다 먹어.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심리가 되게 재밌습니다. 분명히 30명 있던 애들한테 30명 주는 것보다 40개를 줬으면 더 많으니까 그걸로 더 많아서 행복하면 좋잖아요. 근데 많아지는 만큼 사람은 싸워요.
이게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쓱 반을 봤는데 남아있는 10개가 있잖아요. 그걸 놓고 특히 남자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싸우더라고. 더 싸워. 저기야, 내가 반장이니까 내가 하나 더 먹을게.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하나 더 먹을게. 내가 몸무게가 제일 많으니까 하나 더 먹을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뭔데? 뭘 했는데? 막 싸워. 즉, 우리에게 많이 생산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쭉 바라보면 이것은 분쟁의 씨앗이었어. 뭔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한테도 뭔가 이걸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내적으로 갖춰졌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생산되면 결과적으로 분쟁이 나오게 돼요. 그 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계급, 즉 계급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긴 사람들은 피지배자가 되고요. 진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피지배자가 되는 이러한 계급이 발생한 것이죠. 특히 여기서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지배자들은요, 자신의 것을 더 강조합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사유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사유재산. 이건 내 거! 건드리지 마! 그 전까지 평등사회에서 이제는 불평등사회로 나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청동기 시대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렇게 계급이 발생해서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도 아십니다. 뭐죠? 맞습니다. 인돌, 고인돌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덮개돌, 여기 덮개돌이라고 하죠. 이 덮개돌의 무게가 적어도 몇십 톤은 돼 보이네요. 저 같은 사람 죽으면 이거 해주겠습니까? 못 해주죠. 적어도. 요거 여러분 어떻게 채운 것인지 아세요? 요렇게 이 돌을 밑에 먼저 갖다 놓고요. 흙으로 이걸 다 채우는 거예요. 흙으로 다 채워. 흙으로 다 채운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돌을요,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밑에 통나무 같은 거 대고, 굴르면서 와서 여기다 놓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지. 여기에 있는 주변의 흙을 다 빼야 돼. 다 빼야 돼. 이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못합니다. 못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필요한 작업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급 발생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고인돌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인돌이죠. 고인돌, 바로 계급 발생을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이 면적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나라 중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뭐 강화도라든가 고창이라든가 화순 이런 데가 고인돌이 많고요. 자, 또 하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빗살무늬 톡이 좋긴 했는데 실제로 빗살무늬 톡이 되게 무겁거든요. 그 당시에 원시적인 토기가 되게 무거워요. 들기도 힘들어. 뭐 손잡이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을 그때 사람들도 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미송리식 톡이냐면 북한에 있는 미송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미송리식 톡이라고 해요. 요런 겁니다. 요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미송리식, 청동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송리식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달 돌칼. 이제는 벼 같은 게 생산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추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를 어떻게 하냐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커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커팅하냐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실을 연결해 놓고 이렇게 손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커팅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겠죠? 그러한 반달 돌칼 나오면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뭔가 청동과 관련돼서라도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던 걸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의 고대 악기 중에 향비파라는 게 있었어요. 향비파의 모양을 따서 동검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퉁퉁하죠? 이러한 모양을 땄습니다. 중국의 고대 악기 향비파를 따서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거친 무늬 거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그냥 문장만 살짝 봐주시지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이걸로는 뭐 본격적으로 많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핵심! 종종 요건 물어봐요. 청동 농기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어. 청동은 좀 물어요. 선생님 청동기 시대라며요. 근데 왜 청동대 농기구 없어요? 그럼 청동기 시대 때는 맞아요. 농기구는요, 석기였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철기로 넘어가요. 요거 포인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돌널 무덤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요거는 은근히 물어봐. 민무늬 토기. 은근히 물어봐. 그래서 이 신석기 때랑 청동기 때를 구분하는 것다고 해서 요때가 민문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걸 뭐 이른 민문이라고 그래서 이른 민문이가 신석기 때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것을 메인으로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에 옆에 나와 있는 그냥 사이드 메뉴처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메인으로 물어보진 않는다. 메인으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되셨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거생활.
땅을 파서 들어갔다고 그랬죠? 신석기 때 움집이. 근데 여러분 혹시 지하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좀 살아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되게 좀 힘들게 많이 살았거든요. 자면 잘수록 피곤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특히 그 습기는요, 집에 있는 습기를 내가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 막 자고 났는데 막 어디서 두드러 맞은 것 같은 느낌이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밑에서 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 땅을 파고 좀 들어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지상 가옥화돼요. 자, 또 하나. 신석기 때만 해도 원형이라고 그랬었죠. 원형에 가까운 형태라고 했었어요. 이거 뭐, 그리고 가운데 불이 있었죠. 너무 살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바꿨고요. 화덕의 위치도 어디로 뺍니까? 사이드로 뺍니다. 예, 요것도 포인트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 배산임수적인 형태에서 합니다. 배산임수라는 건 뭡니까?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물이 흐르는 이러한 구조. 선생님 이거 그러면 풍수지리네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풍수지리는 신라 말에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풍수지리는 아닙니다. 선생님, 풍수지리가 배산임수 형태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거 살았다 하더라도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서 산 게 아니라 보니까 살기가 좋아서 거기 살았던 거예요. 예, 풍수지리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산임수적인 형태에서 뒤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그럼 북서풍 막아주잖아요. 앞에는 물이 흐르면 물 얻기 좋잖아요. 예, 그런 형태 배산임수였고, 그게 아니라면 구릉지라는 게 뭐냐면 높지 않은 산 있죠. 동네 뒷산 요 일대에서 살았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술과 신앙으로는 선민사상, 특히 청동기 때 대표적인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가 있습니까? 고조선이 있죠. 고조선 내용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선민사상이 뭐죠?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 아닙니까? 야, 우리 먼저 선택받았어. 우리 하늘의 자손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거든요. 즉, 그래서 실제로 고조선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대요? 하늘 위에서 풍백우사 운사가 하늘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예, 거기서 그들을 거느리고 와서 좋은 태백산 땅에 만들었던 게 고조선이거든요. 즉, 우리는 뭔가 우리의 정통성을 하늘로부터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상이 청동기 때부터 나타났었고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예술 신앙한다라면 울산에 가시면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과거에는 암각화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고래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고요. 거북이도 있고요. 여러 동물들이 같이 새겨져 있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등도 있습니다. 특히 이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철기 시대로 가면서 이러한 형태가 철기 시대로 가면서 위만조선이 되는데, 이제 그럼 철기 시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철기 시대 핵심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한 5세기경 전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철이죠. 이제는 뭔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습니다. 철은요, 무기로는 어땠을까요? 그 전보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였죠. 그래서 전투력이 급상승하죠. 농기구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생산량이 급증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힘이 과거보다 월등히 좋아졌고요. 주변에 더 많이 생산이 됐어. 빼앗을 게 많아요. 그러면 전투의 양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전쟁은 더 많아졌었고요. 더 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고대 국가가 바로 이 배경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에서 대표적인 유물은요, 동무덤. 동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독을 두 개를 연결해서 여기 사람을 묻는 그러한 동무덤 형태도 있었고, 덧널무덤. 덧널이 뭡니까?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관처럼 이렇게 덧널을 짜가지고 사람을 묻고 이렇게 매장을 하는 형태의 무덤을 덧널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자, 핵심은 요것 때문에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독자적 청동기가 등장했다. 선생님 이건 뭡니까? 철기 시대인데 왜 청동기가 나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청동 안 씁니까? 써요. 지금도 청동을 써요. 즉 철기 시대다 하더라도 당연히 청동은 썼다. 그런데 그 전까지의 청동기는요, 중국 중심의 청동기였어요. 중국에서 대부분 다 넘어온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청동기는요, 청동기는 중국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것에 청동기가 이때부터 등장했다고요. 이걸 그래서 독자적 청동기 문화라고 하고, 이 독자적 청동기는 철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세형동검,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발낙지의 발이 몇 개예요? 8개입니다. 3개 이러면 안 돼요. 무식한 소리 들어요. 선생님 왜 세발낙지예요? 그 새는요, 가늘새예요. 요 새입니다. 가늘어졌죠.
잘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이거 비파형 동검에서 이렇게 왔다고. 가늘어졌잖아요. 가늘어졌잖아요. 이 세형 동검이에요. 봐주셔야 됩니다. 이 독자적 청동기 문화고요.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거푸집. 거푸집이 뭐죠? 붕어빵 틀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 거푸집에다가 주물을 넣고 딱 굳으면 이게 완성품이 나오는 그러한 형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독자적 청동기 문화라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당시 중국에서 사용되던 화폐가 여기서 발견돼요. 명도전이라든가 오수전 등등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돼요. 이거는 중국과 우리가 당시가 교류가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명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창원에 가면 다호리에서 붓이 발견됩니다. 붓이 발견된다라는 건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한자가 사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자 사용의 증거인데 요거 자체가 당시 사람들은 중국과 활발히 교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선생님 뭐예요? 벌써 끝났어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와, 30분 그냥 후딱 까버리네? 맞아요!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이동해서 쫙 뽑아냈습니다. 정착해서 쫙 뽑아냈습니다. 청동기는 계급에서 쫙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철기는 요거랑 구분되는 거. 보통 철기를 본격적으로 묻진 않고 요 세 개가 가장 메인 디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석기, 신석기. 신석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 구석기도 만만치 않게 물어보고 가끔 청동기도 물어봅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보자고요. 심화 55회 문제로 갖고 왔습니다. 1번입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주먹도끼, 집게. 뭐야 이거? 주먹도끼 나왔습니다. 어느 시대죠? 구석기죠. 명도전, 반량정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던 건 철기. 맞죠?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했다. 어디죠?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철기.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 거주했다. 이동하니까 집을 막 져도 된다고 그랬죠? 이동하면서 등장했던 거 주먹도끼. 뗀석기 아닙니까? 정답 맞죠? 정답 4번. 3번.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빗살무늬 나오면 어디요? 신석기. 선생님 뭐예요? 이 선지들 진짜 쉽네요. 그렇다니까요. 제 필기노트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쭉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심화 56회입니다. 자, 2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것은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발굴된 이른 민문이래요. 선생님 이른 민문이 같은 거 안 나온다며? 맞아, 이른 민문이 신석기인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토기의 출토로 우리나라의 가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고요. 8000년경 이런 숫자도 사실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고산리 유적에는 화살촉, 갈돌, 갈판 등의 무슨 석기? 간석기 유물이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즉 이거 뭐죠? 맞아요. 신석기예요. 고인돌, 돌널 무덤 등을 만들었다. 이거 어디겠습니까? 청동기가 되겠고요.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검을 제작하였다. 거푸집 나오고 청동검 나왔다고 청동기 쓴 거보단 거푸집 나왔으니까 철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철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자,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 이거네요. 신석기 혁명. 바로 저장 도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빗살무늬 톡이나 이른 민무늬가 등장했던 게 신석기가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 이거 어디죠? 맞습니다. 구석기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쟁기, 쇠그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써서 농사를 지었다. 철제 농기구인데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철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쌤, 한국 수학 진짜 할만하네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지루하지 않게. 나름 어떤 점에서는 유치하지만 시험장에서 제가 반드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특히 무엇보다 제가 이 고려사, 조선사 가면 더 날라다닐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 진짜 한번 한국사 해볼 테니까 좋습니다. 2강, 3강 계속 들어주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